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듣기만 해도 입안 가득 고소함이 느껴져 군침이 돌고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별한 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 한우는 고기를 자주 먹는 서양인들도 정말 맛있다고 할 정도로 맛이 최고인데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불고기입니다. 특히 불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굉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조차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다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고기는 예로부터 우리 몸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보양식으로 많이 먹어왔는데요. 소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보완해준다고 하여 허리가 아프면 소의 허리뼈를, 다리가 아프면 소의 다리뼈를 푹 고아서 먹었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완전 단백질 식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를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쇠약감, 어지럼증, 혈액 건강, 심지어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의 간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어 시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소고기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분은 사라지고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와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3가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고기의 잘못된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고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은 바로 고온을 가하여 튀기거나 숯불에 구워서 먹을 때 태운 부위를 무심코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특히 탄 부위가 더 맛있다고 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탄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건강을 해치고 위암,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기는 140에서 200도 사이에서 굽기 시작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는 단백질 변형으로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고기의 가장자리나 비계와 살코기 부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탄 부분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벤조피렌은 고기가 탄 부위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탈 때 생기는 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요리하면 몸에 좋지 않은 벤조피렌이 일반적으로 생성되므로 소고기를 삶지 않고 구워서 조리하실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많은 양의 벤조피렌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하면 생식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벤조피렌이 무서운 이유는 인체 내 조직세포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독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양파나 마늘과 같은 황화합물이 들어있는 향신료나 또는 적포도주나 녹차의 카테킨 등의 황산화제를 첨가하여 함께 조리하면 벤조피렌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쌈채소와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채소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섭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소고기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부추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부추는 채소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소고기와 궁합이 잘 맞을 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의학적으로 소고기와 부추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실 경우 발열, 두통, 소화불량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통이나 위염이 동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장에 열이 있는 분들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몸이 건조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잇몸까지 붓는 인후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라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간식으로 고구마나 밤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혹시 소고기를 드신 후에 고구마나 밤을 간식으로 즐겨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한방에서는 소고기와 고구마, 그리고 소고기와 밤은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고구마, 소고기와 밤은 소화에 필요한 위산의 농도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소화작용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소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에 부담을 주고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육류 섭취는 심장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기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식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 과다 섭취와 조리 방법에 있는 것이지 고기 자체로만은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이 55에서 60%, 지방은 15에서 20%, 단백질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곡류가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과다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뼈를 단단히 받쳐주지 못해 골절 위험과 관절염 위험은 커지고 신체 균형 장애와 낙상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 계속 쌓이는데요.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혈액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콩, 시금치, 브로콜리, 유제품 등에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낮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일종이 빠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식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낮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수육처럼 삶거나 찜해서 섭취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식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레드 와인입니다. 소고기와 와인을 함께 섭취하면 입맛을 돋워줄 뿐만 아니라 소화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와인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주는 탄닌과 카테킨 등으로 구성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황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는 혈전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맥경화와 심장병의 위험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에 물과 향료를 섞어서 두통, 소화장애, 신경통, 해열작용 등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소고기에 와인을 함께 드시면 입속에 남아있는 고기의 단백질은 와인의 탄닌 성분이 잡아주고 와인의 떫은 맛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므로 소고기와 와인은 서로 궁합이 맞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소고기와 최고 궁합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소고기는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영양 성분이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소고기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며 소고기의 콜레스테롤 증가를 예방하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깻잎은 속을 고르고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깻잎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세포의 성장을 97%나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심지어 시금치의 2배가 되는 철분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깻잎 30g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철분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12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과 3개와 맞먹는 함량에 가깝습니다. 소고기도 영양학적으로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이 심하거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깻잎이 만나면 이 두 음식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가 극대화되어서 건강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 드실 때는 깻잎과 함께 상추를 비롯해서 다양한 쌈채소를 꼭 곁들여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깻잎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깻잎의 잔털에 농약이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보다는 세척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천드리는 세척 방법은 식초물에 10분 정도 충분히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깻잎 앞면과 뒷면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고기를 국거리로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음식이 바로 소고기 뭇국인데요. 이렇게 국거리로 소고기와 무를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A와 B 그리고 C와 함께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는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사용될 만큼 소화를 돕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무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며 가래를 삭게 하고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고기와 무가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양분이 체내에서 최대한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에 먹는 무는 겨울의 산삼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만점인 채소이니 소고기 드실 때 잊지 마시고 무와 함께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소고기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소고기 태운 부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부추, 고구마, 그리고 밤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의 경우 적당량을 섭취하신다면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고기는 와인, 깻잎,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맛과 영양소가 2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올바른 방법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